해봅시다. 왜 또 많아? 몇 개 날리죠? 나름, 이게 재밌는 것과 심각한 얘기와 좀 많이, 원 UI 이거는 다음 주에 할까요? 이거랑, 윈도우 부팅은 웃겨서 좀 하고 싶은데. 아, 윈도우 그건- 부팅은 넣죠, 이건. 네, 이건 좀 웃겨서 하고 싶고. 엑스맨 뺄까요? 엑스맨, 엑스맨 빼죠? 다음 주 할까요? 이거는? 다음 예, 주로 예. 미루고, 다음 주. 여러분은 지금, 바로 프로그래밍 막 바꾸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나긴 팔로업 이렇게 긴 거 오랜만이네. 사실 팔로업의 대부분은 SKT 때문이긴 한데, 일단은 고깃집 팔로업부터 좀 할게요. 비슷한 일이 그 사이에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얘기한 게 이제 태연 콘서트 사태를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이번에는 저번에는 장비가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가수가 문제가 돼서,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이게 줌으로 SM 공연해야 되나? 막. 네. 저도 사실 스크린으로 틀면 되는 거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될 테니까. 일단은 SM 엔터테인먼트가 그 SM 타운 콘서트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이게 열렸는데, 열렸어요? 아니면 열릴 예정이에요? 열렸나 이미? 네, 11일이니까 열렸죠. 5월 11일에 진행을 그렇구나. 했는데, 지난 주말에 했구나. 오케이. 네. 근데 그 행사가 11일인데 또 마찬가지로 10일에, 네, 비자 문제로 인해 NCT 위시가 무대에 함께하지 못했다. 해서 했는데, 이제 말로는 서류 제출 인터뷰 이런 거 다 성실하게 진행했는데 승인 지연이 돼서 비자를 못 발급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팬들이 불만을 가진 건 요 콘서트 공지가 12월에 났는데 6개월 동안 설마 준비 안 하다가 이번 달에 준비를 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비자를 했을 때는 미리 못 해요. 비자 인터뷰를. 예, 미리 못하는 건 맞죠, 네. 예, 미리 못 하고 이러나 저러나 가까워지면서 해야 돼요. 미리 못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며칠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 친구들 아마 공영 비자 이런 게 또 있었겠죠. 그런 걸로 했으니까 아마 비자 인터뷰도 다 했을 거고 했을 텐데 솔직히 비자가 승인 나고 이러는 거는 보통 인터뷰에서 승인되면 3, 4일 내로 돼요. 이렇게 하지만 미국 대사관 꼴리는 대로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가 꼴리는 대로죠. 예,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NCT 위시 중에 누군가가 반동부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그러니까 미국 이거는 이제 그냥 미국도 아니고 이제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 이제 네.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비자를 허가 안 할 권한이 있죠. 네. 근데 이게 평가가 지연됐다는 거니까 아마 그냥 걸어놓고 승인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가 좀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대사관에 연락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국가 보안상 이유 아니면은 우리가 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기다리세요. 이랬겠죠. 보나마나. 그래서 지난번 그 장비 실수보다는 좀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는 할 만한데 이제 팬들은 네, 한 달 만에 또 똑같은 일이 또 그쵸. 예.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태연 씨 때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미국에서 못 들여보내주겠다는데 어쩔 거야. 진짜로 줌으로 할 거야? 이 공연을? 근데 개인적으로는 줌이나 스크린이라도 대비책을 하나 세워놨어야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비책이 아마 다른 가수들 분량 늘리기로 준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아니면 하다못해 영상 메시지라도 하나 찍든가, 이제, 제가 갔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가게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라도 했어도 됐으려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비자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미국이잖아. 그리고 트럼프고. 예, 지금 그리고 도란프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장비는 진짜로,
그거는 진짜 변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자기네 실수가 아니었다. 네, 뭐, 최소한. 근데, 문제는 이제 물론 또 그 뒤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대처를 할 거냐. 뭐 이런. 근데 이제 공연은 그대로 했잖아? 너희들도 와서 즐겼잖아? 그러니까 환불 안 해줘.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아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NCT 위시를 보기 위해서 오려고 했던 팬분들이라면은 얘기를 하면은 환불해줄게.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하루 전에 이걸 했단 말이죠. 또! 근데 네.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 끝까지 기다렸겠죠. 이제. 그렇겠죠? 예, 비자가 아마 그 친구들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 이제 뭐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겠죠. 근데 안 나온 거겠지. 당연히. 네. 예, 그런 일로 이제 이렇게 입국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냥 에스타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랬다가 이제 방송했던 거 걸리면은 이제 나중에 뭐 영구 입국 금지를 먹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무한도전. 미국에서 촬영할 때. 그랬구나. 예, 유재석만 제대로 된 비자를 받고, 나머지 멤버들은 다 수행원 비자 받아갖고 그때 갔었다죠.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뭐 하여튼, 네. 비자는. 이건 좀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긴 한데, 뭐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뭐 해리포터 얘기인데, 이제 드라마 HBO에서 이제 새로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네이프 역을 맡은 배우가 파파 애쉬에두예요. 네. 이제 이분이 영국에서 최근에 트랜스젠더 권리를 불인정하는 뭐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네, 근데 요 불인정에 대해서도 이제 J.K. 롤링이 펀딩했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했겠죠. 뭐 안 해도 안 봐도 뻔한 거지. 문제가 좀 이제 사람 좀 시끌시끌했는데, 이제 여기에 파파 애쉬에두가 뭐라 그래야 돼요?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는 서한에 이제 탄원서에 이제 이름을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벌써부터 촬영 전부터 저렇게 원작자의 심기를 거스르다니 저 사람 잘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막 이게 조금 시끌시끌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롤링이 여기다가 이제 다른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직장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렸대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사는 사다. 옛날에 그 사건이랑 좀 엮이는 게 있네요.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었던 사건인데, 그때도 안티트랜스라는 이유로 잘리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거가 있었잖아요. 예, 네.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는데, 뭐, 그거랑 좀 어느 정도 미러링이라고 하면 미러링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HBO에다가 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해리포터는 해리포터고, 롤링의 개인적 견해는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근데 그분이 썼는데요? 이미 그 캐릭터 이름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하지만. 뭐 초청이요? 문제는 있지만, 예. 서사에는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때리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괴롭힘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구나, 스네이프가. 그래요. 그렇겠네. 백인인 포터 아버지께 괴롭힘 당하는 흑인 스네이프라니, 네. 그거는 애들 더 중독되겠네, 진짜. 그러네. 와, 진짜 저 해리포터의 아버지를 더 천하의 개쌍놈으로 만들어버리는 서사인데, 이거? 이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안 그래도 이제 원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인성이 확실히 있잖아. 인성 논란이 확실히 있잖아요. 네, 어렸을 그쵸. 때에 네. 스네이프를 따돌림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게 있는데 이제 문제가 더 심해지겠네 생각해보니까. 백인이 흑인이 그러면 와 아주 증폭되겠는데 아주 죽여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깃집 소식은 아니고요. 관세 관련 좀 팔로업이 좀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제품을 주문을 할 때 관세가 이만큼 붙습니다. 일명 관세 표시기를 달려고 했다라는 이제
루머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마존 쪽에서는 해명하기를, 이거는 원래 이제 도매 이제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있나 봐요. 아마존이. 그래서 거기에다가만 할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얘기했었던 거고, 뭐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도매용이니까 어차피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노출되지 않는 메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아마존이 이렇게 깨갱하면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백악관 쪽에서 이제 도람프 백악관 쪽에서 네 위협을 했기 때문이죠. 예, 깨갱한 건데 뭐 이미 테무는 네, 테무예요. 이거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네. 예. 이미 아니, 원래 테무가 이제 중국 거니까요. 중국 네. 쇼핑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 꼴린 대로. 네, 네, 하여튼, 네. 네, 적용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아마존은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뭔가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유는 뻔하죠. 지금, 몇 가지 제품들이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로지텍도 가격을 올릴 거라 그랬다고 하고, 뭐, 네. 다양하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뭡니까 관세 때문에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뭐 라이카도 가격을 올렸는데 뭐 제품마다 아마 제품 어디서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별로 이제 이제 가격 상승폭이 달랐는데 어떤 제품은 90% 가격을 올려서 난리가 났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건 며칠 전 나왔던 소식인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약간 관세 전쟁을 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전이죠. 왜냐면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게 원래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145% 관세를 매기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딜을 때려서 30%로 줄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125%에서 10%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둘이 아마 115%를 낮춘 걸 거예요. 왜냐면 115%가 아마 서로가 서로한테 계속 이제 약간 보복 관세로 계속 매기고 있었던 건데.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30% 중에서 20% 추가 관세는 중국이 이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이면 이건 또 이제 가감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거의 시작은 그놈의 펜타닐이었거든요. 네, 그쵸. 예. 아니 뭐 시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게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핑계, 그쵸. 예. 좋은 핑계였다. 약간 맥거핀 같은 존재죠. 약간 저 미션 임파서블 3의 토끼발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존재인데 약간 캐나다랑 멕시코한테도 똑같은 논리를 그때 맨 처음에 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펜타닐을 지금, 아닙니다. 네. 진짜 이 관세 얘기만 하면 진짜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돼요. 애초부터 이게 헛소리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러네. 그리고 이거는, 네, 90일 임시 조치고요. 그동안 협상을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하든지 뭘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졌어요. 트럼프가 그놈의 art of the deal 이러면서 했다가 art of deal은 무슨 아니 무슨 놈의 딜을 무슨 전 세계 경제를 담보로 딜을 때리냐고요. 미친놈 이런 미친놈도 없어요. 하여튼 네.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이 나의 전략이다. 네. 그래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민들의 이제 연금 다 파괴시키고, 이제,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을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비슷해요. 401k라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이제, 공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걸 굴리는 게 있는데, 이제 401k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펀드 같은 거죠. 이제 연금형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제 그런 거 전문으로 굴리는 사람한테 맡겨서 굴리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데 그걸 다 파괴시켰죠. 아니 주가가 다 여기저기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펀드가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네. 하여튼 미국 국민 연금도 날려 드시고 환율 개판 나고 하여튼 네 그러고 그런 끝에 네 이렇게 됐다고. 그 와중에 무슨 어디였지? 어디 아랍 국가 어디였는데 거기서 보잉 747을 선물하겠다고 그랬답니다. 이거 사실 공직자 위반이에요.
왜냐면 뇌물이거든요. 이거. 카타르. 아, 카타르였어요? 카타르가 아마 뭐 카타르 항공사 거 하나 주겠다 뭐 그거였겠죠. 예, 안 쓰는 거 하나 그랬는데, 주겠다.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네요. 네, 이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뇌물입니다. 예, 그렇죠. 옛날에 이제 이게 되게 얼마나 그런 거는 천하의 이제 그 누굽니까? 리차드 닉슨. 그러니까 1970년대, 60년, 70년대.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제 달 착륙 성공하고 막 이래서 오메가가 특별 스피드마스터 뭐 금장 스피드마스터를 만들어 갖고 이제 우주 비행사들한테 하나씩 선물을 했고 대통령한테도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백악관에서 공직자는 이런 선물 받으면 뇌물입니다. 이래서 거절을 했다고 해서 지금 그 시기에는 아직도 오메가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리차드 닉슨도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를 해야 했던 리차드 닉슨도 이 짓은 안 했다. 예. 이상합니다. 갑자기 미국사 얘기를 해버렸는데 뭐 하여튼 언제까지 관세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도 있었다. 애플이 아이폰 17 가격을 살짝 올릴 거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사이드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1차적인 원인은 이제, 당연히 관세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애플은, 그거를 관세 때문이라는 말은 안 하려고 굉장히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노력을 할 거랍니다. 뭐, 기능들이 많이 추가돼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됐다. 근데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모두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을. 왜냐면은 미국 혼자 가격을 진짜로 이 관세처럼 125% 올려버리면 진짜 이상하니까 그 관세분을 전 세계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 판매 그걸로. 그래서 모두가 가격을 올리면은 이제 미국 구매자들 입장에서 이제 가격 인상의 임팩트도 낮아지고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물론 나와봐야 알겠죠. 네. 그 다음 팔로업은 SKT 관련 팔로업이 좀 있어요. 일단 SK가 이제 계속해서 청문회도 하고 요랬는데, 네, 계속 이분들이 자꾸 말을 바꿔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나온 거는 이제 그때 나왔던 악성 코드 말고도 서버를 뜯어보니까 더 있더라 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은, 네, 그때 사달이 나가지고 이제 악성 코드를 지우고 사람들이 막 유심을 바꾸고 했는데 아직 뚫려 있었다. 심각하게 보면 바뀐 정보도 가져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하니까 말고요. 넘어가고요. 이제 SK텔레콤에서는 이제 수사 내역을 했을 때 아직까지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간에 5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랬던 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은 유심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스캠을 당하신 것 같고. 네, 맞아. 스미싱을 다른 경로로 당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스미싱을 당하신 것 같고, 이제 유심을 복제해서 뭐를 사고 이랬던 금전 피해는 아직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SK가 처음에는 물론 유심 보호 가입을 했을 때에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고객에게도 최소한의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바로 보상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위약금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하라고 이제 청문회에서 되게 많이 요구가 됐었어요. 위약금 면제를 하라라고 했더니 SKT 내부에서 하는 얘기가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약금은 사실 위약금을 면제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 해지할 때 돈을 내는 거를 안 내겠다는 내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할부는 할부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 상관없고 2년 약정, 3년 약정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못 채우고 관둘 때는 너희가 요금 할인 받은 만큼 요거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게 위약금이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됐던 위약금은. 예, 그러니까 이걸 안 내고 그냥 해지하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이유인데, 이제 SK 내부에서 그런 문서가 나왔대요.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얘기는 돈을 뜯어가겠다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워딩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해지를 하고 핸드폰을 중고로 판매할 시에 뭐 이용자가 차익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블라블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위약금을 해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문건이 돌았는데 그게 유출이 됐어요. 네, 요것도 문제였고요. 이제 뭔가 계속 까도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에 방송할 때는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네, 신규 가입이 계속 가능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심 교체하러 왔는데 교체할 유심은 없고, 저 새로 가입할래요. 그랬다가, 그 신규 가입용 유심은 남겨놨다가 또 걸려가지고, 네, 소리를 좀 들어서, 이제 신규 가입은 당분간 막겠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 이동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탈하는 것도 이제 전산을 좀 막았는지 과부하가 걸렸는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또 못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나왔던 게 그 유심 교체를 해주는데 이제 우리 5G 유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줬는데 알고 보니 뭐 LTE 요금 요거나 마이크로 유심을 가지고 가서 교체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요거는 나노 유심이 아니라 마이크로 유심이어서 돈 주고 하셔야 돼요 라고 해갖고 그거는 직접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또 문제가 됐고요. 근데 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유심은 나노만 나오지 않잖아요. 나노에 나오고 이제 그 칸이 다 해서 나오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교환받은 건 나노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노만 있어요. 나노만 됐었어요, 칸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올릴게요. 이거를. SK가 그렇게 바뀌었군요. 나노로, 아예 나노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틀 같은 게 따로 안 되고요. 예, 제가 지금 올렸는데, 그 디스코드에. 그러네. 그냥 나노 유심 카드라고 딱 돼 있어요. 아니, 사이즈가 이 정도면 칸 남겨줘도 되지 않나? 뭐, 이거 커트하는 것도 그래요. 비용이라면 비용이랍시다. 뭐, 하여튼. 근데 좋게, 몰라. 네. 예, 그랬고요. 근데 요즘 핸드폰이 다 나노를 쓰기는 하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객 부담을 해라. 너희가 다이소 가서 직접 트레이를 사라. 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한 유심 재설정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요거는 하루 동안 23,000명이 썼다고 하고요. 요거를 하시려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리점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요거는 저는 아직 원리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은 일련 번호를 살짝 바꾼대요. 그러니까 특정 일련 번호를 바꾸고 그래서 그 핸드폰 계좌 인증이나 그 티머니 같은 거는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련 번호를 바꾸면은 다 이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바꾸기 전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유심복제를 시도하면은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분, 15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심 재고가 없어서 유심을 초기화하고 나중에 원할 때 유심을 교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 물량 입고 전에 그냥 빠르게 교체하시고 싶으면 2심으로 교체하는 프로세스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머니 핸드폰이 SKT 알뜰폰 쓰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편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심 사가지고 배송받은 다음에 고객센터에다가 그 배송받은 유심 번호 입력하고 등록 요청하면은 문자가 와요. 유심 갈으라고. 그러고 핸드폰이 끊깁니다. 그래서 유심만 갈면은 바로 새 유심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음 달 핸드폰 요금에서 유심가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 네. 저는 이제 알뜰폰 중 하나가 SKT 회선인데 이제 2심이어서 원래 이제 16 프로로 할 때 이제 그 당시 원래 이게 아이폰 시즌 새로 이게 일단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게 무슨 놈의 2심 그거 재발급을 왜 이걸 전화로 해야 되죠? 애초에 그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2심 재발급 받는데 또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원래. 예, 그것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안 하고 있다. 왜냐면 아이폰 출시 초기에도 이제 이렇게 폰 바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이제 그 고객센터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요즘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뭐 이제 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서버에선 그냥 이심으로 다시 개통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1분이 걸린대요. 뭐 1분 생각보다 괜찮네. 그놈의 대기 음악을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포기했어요. 아직 그분들도 바쁘셨구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네, 여러 사람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네, 진짜로. 그러네요. 아마 당분간 이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다음 방송 때 또 어떤 또 익스트림한 일이 있을지. 예. 지금 제가 하나를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제 뭐였지? AI로 이제 가짜 영화 예고편 만들어서 이제 영화 네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영화사 원래는 이제 영화사에서 뭐 이제 뭐 저작권 위반 뭐시기를 하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돈만 벌고 말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걸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채널들의 이제 이런 가짜 영화 예고편들이, 디모네타이즈, 즉, 이제 수익화가 더 이상 안 되는. 노란 딱지를 붙이겠다. 일명 노란 딱지를 붙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뭐, 결국은 유튜브가 나서서 하네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한테도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기네들 광고비가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이제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고깃집 소식인데요. 아직 관세기 끝나신 줄 알겠지만 안 끝났습니다.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이야. 트럼프가, 미국에서 제작하지 않은 영화들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것도 유예를 한 것 같아요. 그놈의 네. 이제 절대로 취소를 안 해요. 유예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소식 처음 듣고 진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단계에서 어떻게 이거를 다 계산을 하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일단은 그래요. 뭐 할리우드 프로덕션이니까 이제 할리우드에서만 뭐 할리우드 영화들 그러니까 미국 영화 하나 뭐 예를 들면 마블 영화 하나 만든다 칩시다. 뭐 일단 각본은 그래요. 미국 쓰겠죠. 아마도 네, 미국에서 쓰겠죠. 그리고 이제 프리프로덕션도 대부분이 이제 미국 내에서 진행하겠죠. 그러면 관세가 안 붙어요. 좋아요. 자, 촬영을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어벤져스 둠스데이 내년에 나오는 영국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런던에서 촬영하고 있다는데 아마 파인우드에서 하고 있겠죠. 파인우드 스튜디오가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영화 촬영 스튜디오였고요. 뭐 007 영화들도 다 거기서 촬영했고 스타워즈도 파인우드에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옛날 오리지널 3부작 뭐 프리퀄 이번에 시퀄도 다 거기서 촬영. 실내 장면들은 대부분 다가 이제 거기 파인우드에서 세트 지어서 촬영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하여튼 지금 어벤져스 둠스데이 지금 영국에서 촬영하고 있죠? 이거 관세를 매기는데 무슨 기준으로 매기냐? 일단은 오케이. 제작 뭐 이제 촬영하는 거 거기서 매겨요. 자, 이제 그러면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넘어갑니다. 편집은 그래요. 미국에서 하시겠죠. 미국에서 하겠죠. 편집은. 근데 요즘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VFX. 그러니까 CG 하는 거. 근데 CG 스튜디오가 미국에 안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지의 제왕의 CG왕 투시 효과를 했던 메타 워크숍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뉴질랜드에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 관세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편집은 미국에서 한다 치고 만약에 미국 이제 저 음악도 예를 들어서 한스 짐머가 있다 칩시다. 한스 짐머 독일 사람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이건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CG 만약에 뭐 메타 워크숍에서 한다 칩시다. 그건 어떻게 계산할 거고. 그리고 이 문제도 있어요. 출연자 중에 플로렌스 퓨 영국 사람이죠. 시무리우 캐나다 사람이죠. 맞죠? 캐나다 사람이죠?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안 맥켈렌 경과 그다음에 패트릭 스튜어트 경 둘 분 다 영국인이죠. 이
그럼 이 출연료도 관세 매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100% 관세. 그냥 100% 관세란 말도 그냥 어감이 좋으니까 100% 관세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마 그 소셜에다가, 트루스 네, 소셜에다가, 맞아요. 거기다 올렸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무슨 영화 하나 보다가 그냥 내지른 것 같아. 뭐 반지 제왕을 받겠죠. 반지 제왕에서 뉴질랜드 나오니까 야 저걸로도 관세를 벌 수 있겠네 이러면서 했겠죠. 이게 네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욕 드립다 얻어먹고 유예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의문점이 많이 그러니까 이 모든 관세 이 자체가 뭐 의문이 정말 많이 드는 게 많지만 이건 좀 역대급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시청님은 좀 저거 당일날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빌미도 너무 어이없던 게 뭐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해가지고 뭐만 하면 다 아니, 뭐 아니 뭐 영화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 사람은 마블 영화가 나가면은 그 마블 영화에 그 자기네 신기술이 유출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죠. 그 예를 들어서 톰 행크스 아니 뭐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영국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납치를 됐다고 해봐요.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문제. 그럴 수 있죠. 어. 진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뭐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고 일단은 뭐 애초에 미국 영화사 자체가 요구했던 거는 그거잖아요. 관세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세금 없애달라가 그들의 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던져버렸죠? 던지면은 이건 또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적용이 됐다고 치면은 뭐 미국 내에서 뭐 모든 영화가 만들어져서 이게 뭐 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 그린 스크린 앞에서 찍겠다는 얘기인가 찍으란 얘기인가. 그거 뭐냐 저 옛날 만달로리안 만들었던 그 LED 그 앞에 해놓고 다 거기서 찍죠. 네, 그냥. 딱 그럴 것 같아가지고 좀 아니면 본인이 영화를 안 나간 지 좀 오래돼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영화가 옛날 것만 보나 보지. 지금 나홀로 집에 2만 무한반복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나왔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한 5분짜리만 계속 돌려보면서 자기가 그 길 안내해주는 장면만 한 몇 번 돌려보면서 저때 영화는 명작들이 많았는데 이랬을 거예요. So many masterpieces. 저는 성대모사가 안 돼.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 관세를 어떻게 거둘 건데? 누구한테서 거둘 건데? 제작비에서 100%를 때릴 거예요? 아니면은 이 영화 모든 이제 제작의 모든 면모를 검토해서 야 이거 이 부분 해서 이 부분은 다 뭐 저 해외에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서 영화 티켓값 할 때 밑에 이제 또 아까 태무 국어 마냥 밑에 관세 이렇게 붙을 거예요? 뭐야 이거? 입장할 때 관세. 그러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그래도 영화관이랑 영화 제작사들이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 관객단에서 전가하겠지. 지네들이 먹겠냐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이거는 그거는 됐습니다만 보류는 된 상태인데요. 일단은 그리고 이게 영화만 했고 드라마는 아직 얘기가 없다는 것도요. 그럼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영화, 오리지널 영화는 어떻게 칠지. 그쵸. 그건 어떻게 할 거야? 하여튼 그래서 영화 산업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긴 한데요. 딱히 뭔가 뾰족한 수가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쵸. 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예. 그 다음 고깃집 소식 전해주시죠. 그 다음은 이건 조금 이상한데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가 합병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아직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기야 하지만 일단 메가박스 중앙과 롯데컬처웍스가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발표를 한 게 중앙홀딩스예요. 그래서 아마 메가박스가 주체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롯데가 아마 그걸 파는 거겠죠. 왜냐면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롯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그 롯데 엔터테인먼트랑 그 메가박스의 플러스 M이 여기도 이제 주요 배급사잖아요. 요 두 개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업체가 합쳐지면은 일단 CGV보다 스크린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고요. 물론 그 스크린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겠죠. 일단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뭐 돌비 시네마, 슈퍼플렉스 등 특별관을 늘려가지고 이제 OTT에서 못 느끼는 관람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정적인 한국 영화 시장의 투자,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컨텐츠 확보, 요게 곳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롯데 지금 이게 말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합병인데 사실 여기에 지금 딸려있는 그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롯데시네마를 가지고 있는 롯데컬처웍스가 그 샤롯테 시어터, 그러니까 그 공연, 뮤지컬, 연극 뭐 이런 거 하는 공연 시설까지 이 합병 대상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랑 투자 배급이 있고 키즈 카페가 하나 있네요. 플레이타임. 이거 그거구나. 애들 정글짐 같은 거 타고 막 노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같네요. 거기가 해가지고 합병 대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파라마운트랑 독점 계약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오는 것도 이제 롯데월드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거의 매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저기 독점이어서 그래요. 롯데 독점이어서 롯데시네마 독점으로 항상 하고, 그래서 톰 크루즈도 항상 잠실 주변에서 고기 구워 먹고, 뭐, 항상 가던 저기 치킨집 가고 그래가지고 요즘, 톰 크루즈의 단골집이 뭐 어디 공덕에 있는 꼬꼬순인가 공덕에 있는 치킨집이라고 하던데. 공덕은 좀 멀지 않아요? 잠실에서? 저기 공덕에 저기 있잖아요. 롯데 호텔인가? 거기서 머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약간 그거네. 톰 크루즈 내한했다고 하면 좀 잘 잠복하고 있으면 볼 수 있겠네. 네, 뭐 그 주변에 있다가 발견될 수 있다. 뭐 술 마시고 놀고 있는 톰 크루즈랑 사진 찍을 수 있다. 뭐 가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잠실 주변에 어떤 골목에 가면은 톰 크루즈가 있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고요. 일단은 그래서 아마 저거 뭐 트랜스포머 영화 같은 것도 시사회 같은 건 다 슈퍼플렉스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 독점이어서 그래요. 파라마운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고 롯데는 그렇고 메가박스는 요즘 저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뭐 이것도 여기가 저거랬구나. 범죄도시를 했구나. 그렇네요. 뭐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합병이 되면은 뭐 극장 이름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누구는 메가시네마를 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메가스타즈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가에 대한 상당히 슬픈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심사를 받아봐야 아는 문제지만 뭐 그쵸. 그거부터가 일단은 그것도 문제고요. 사실 일단은 이렇게 된 게 물론 아까도 얘기한 뭐 롯데가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영화 자체가 잘 안 크는 게 크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듣기로는 오늘 발표된 건가 AMC가 수요일마다 영화가 50% 할인한다고 프로모션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문화의 말을 매주 하는 거네.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하는 거네요. 문화가 있는 날. 네. 문화가 있는 매주마다 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의 요일, 문화의 수요일. 네. 그런. 하프프레이스 웬스데이 뭐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저도 사실은 뭐 지난번에 저 썬더볼츠도 그때 봤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서 봤고. 보통 그날에 맞춰서 개봉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요번에 미션 임파서블은 토요일 날 하던데 그게 얘는 왜 토요일? 왜냐면 제가 이번 주 예매를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미션 임파서블 팬이라. 근데 그것도 뭐 이유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스포일러 방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무조건 금요일에 개봉을 하거든요. 네. 금요일에 아니면은 뭐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전야제라고 해서 목요일 한 뭐 저녁 때 이제 첫 회 상영을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한국에서 먼저 수요일에 개봉을 하면 보통 한국이 먼저 개봉을 하는 게 돼요. 이번에 뭐 썬더볼츠 아니 뉴 어벤져스도 그랬고 마블 영화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먼저 개봉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옛날에 막 엔드게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아내는 그쵸, 스포일러. 한국에서 먼저 보고 저는 이제 이틀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동안 막 스포를 한 해 만에 막 계속 그랬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먼저 봐서 스포일러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하여튼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롯데 시네마 얘기하다가.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관이 잘 안 되죠. 뭐 코로나 이후로 실제로 그랬고 그 뭐지 코로나 이후로 확실히 많이 이제 죽었고 뭐라 그쵸, 그래? 안 좋아졌고. 예, 많이 안 좋아졌고. 시장이 안 좋아졌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OTT가 그 뒤로 이제 특히 넷플릭스가 다 잠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요즘은 그냥 영화관에서 진드컨이 앉아서 영화를 못 보죠. 네, 쇼츠에 많이들 이제 절여진 네. 내죠. 티저님은 순화해서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뇌가 절여졌어요, 다들. 쇼츠에.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영화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제 호스트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 뭐 바비를 보러 갔는데, 이제 어떤 10대 애가 계속 핸드폰을 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얘기를 했나 봐요. 좀 미안한데 핸드폰 좀 꺼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꺼주는 것 같아 보이더니 다시 켜고 하면서 갑자기 가운데 손가락 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이제는 이게 그 문화가 많이 바뀐 거예요. 진짜 뭐 어디는 뭐 그런다며요. 뭐 영화 보면서 스마트폰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끔찍하다. 그러니까 진득하니 영화를 못 보는 세대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집에서 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집에서 우리끼리만 보니까 뭐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끌려온 거겠죠, 극장에. 뭐 하여튼. 근데 요즘은 또 그 쇼츠 전용 드라마가 맞아요.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들 인정하고 거기에 절여진 상태에 인정을 하고 절일 거 좀 우리의 컨텐츠로 절여져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겠죠, 사실. 하여튼 뭐 그것도 인정이라면 인정인 거고.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영화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될 거고. 사실 CGV도 사실 상태가 안 좋잖아요, 솔직히. 네, 안 좋죠. CGV도 지금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영화보다는 사실 콘서트 실황이 더 많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입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더 잘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뭐 그거를 좀 잘못 이해해서 일본 영화가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영화를 수입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뭐 끼워 팔기라면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 영화사가 아예 한국에 그 대행사를 하나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애니메이션 업체였던데 카도카와 네. 한사에서 이제 국내 영화사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인수를 해서 이제 지금 계속 세상에 뭐 사랑이 사라진다면 뭐 그런 내용의 그런 제목의 영화가 막 개봉했던 게 거기서 이제 수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예전엔 일본 영화가 그냥 진짜 뭐 만화 그걸로만 하고 있고 만화 실사화로만 돌아가고 만화 실사화랑 극장판으로만 돌아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살아남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예 코어 펜을 하나 쥐고 가고 있다. 그걸 이제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게 마블이었지만 이래 뻘짓으로 실패를 하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극장이 지금 제일 안 좋다.
아니, 제일 안 좋다가 아니라 극장이 지금 안 좋은 게 영향이 큰 거다 정도로 생각이 되고, 요거는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뭐, 영화 산업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영화 산업을 어떻게 살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똑같이 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뭐,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약간 생명연장의 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예. 요즘 보니까 그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리머들 팬미팅, 그거를 이제 롯데시네마가 대관 형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홍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팝업 스토어까지 열어가지고 팬미팅 하는 현장을 뭐 구성하는 것도 봤고요. 뭐 지난번에도 메가박스 보니까 이제 미션 임파서블 예매 열리기 전에 그 라이즈인가? 그게 1등이던데. 콘서트 실황. 네, 네. 또 콘서트 실황이 1등이던데.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티켓 회전율을 해야 되니까. 네. 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특별 재개봉 해가지고 뭐 예전 영화들을 재개봉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뭐 옛날 영화가 좋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큰 화면에서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다시 파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약간 옛날에 그런 거 한 때는 옛날에는 막 그냥 진짜 조지 루카스가 막 스타워즈 스페셜 에디션 막 그렇게 막 그런 이제 영화사가 주도해서 그렇게 재개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약간 영화관에서 그거 하는 느낌이에요. 좀 영화관 쪽에서 또 더 나서서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그런 재개봉 그쵸. 같은 게. 네. 저도 뭐 그 덕분에 그 영화관에서 보지 못했던 영화를 뭐 그런 덕을 좀 보기는 하지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제 고깃집 끝났네. 뭐 계속하죠. AI 소식이 좀 많았어요 이번에. 네. 뭐부터 할까요? 뭐, 일단 요거부터 하죠. 그냥 순서대로 보면은. 아니면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이렇게 먼저 할까요? 그냥 얘가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먼저 나오긴 했죠. GPT가 오랜만에 롤백을 했습니다. 롤백을 한 이유는, 얘가 이제 GPT가 조금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 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 어디 갔다 나 오늘 늦잠 잤어 이랬더니, 그치, 막 회복하는 날도 필요한 거야. 정말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칭찬해줬다. 뭐 그런 동영상처럼 GPT도 미친 듯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짤방으로 뭐 GPT체를 학습했다고 해가지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랬는데 우울할 때 자기를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야. 막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이제 뭐 짤방으로 돌면서 GPT체를 완전히 익혀버린 한국인 해가지고 뭐 캡처가 돌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칭찬하는 현상이 사실 알고 보니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었다. 라고 해갖고, 이제 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제 GPT를 롤백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얘가 이 정도로 아첨을 하게 될지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회고라고 하죠. 이제 문제 회고를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뭐 냉정하게 판단하는 GPT가 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원하는 사람은 좋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GPT를 이용해서 맹신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거 거의 정신병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뭐 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주의 진리를 깨우쳤고 뭐 자신이 재림 예수임을 알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잠시만요. 요거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챗 GPT로 우주의 원리를 깨달아. 늘어나는 AI 망상 해가지고 챗GPT Induced Psychosis라는 텍스트가 있었다며 이게 아마 레딧에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챗GPT랑 대화를 해서 뭐 우주의 답을 제시하는 진정한 AI를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결국에 본질은 헛소리 아닙니까? 네, 헛소리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그게 있어요. 원래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쿠사리를 줘요. 쿠사리를 줘가지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정신 차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억제가 되는데 이제 챗GPT는 그러시군요.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는
부추기고 들어주고 그 얘기를 계속 들어주니까 신나서 더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위험합니다. 네. 요건 이제 GPT는 항상 의심하셔야 되고 얘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헛소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마냥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고 다음 거는 이제 메타가 이제 그 레이벤의 그 메타 선글라스죠. 레이벤 글래스. 요거 약관을 업데이트해서 더 이상 옵트아웃을 못하게 막았다고는 소식인데 그 이제 메타 글래스 기능 중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보이스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대화 내용 그 자막 띄워주는 거랑 그 오디오 녹음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뭐 원래 기능을 끌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라는 핑계로. 네, 항상 이걸 온으로 해놓기를 바라면서 이제 끄는 옵션을 없앴다고 합니다. 바라는 게 아니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메타가 최근에 그 자기네 라마 AI 모델을 챗GPT처럼 쓸 수 있게 원래 메타 AI 홈페이지가 있기는 했는데 이걸 아예 플랫폼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연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열린 것 같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는 안 돼요. VPN으로 접속만 해야 되는데 한글 지원은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신규 모델은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봐가지고 일단은 걔는 넘어가 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메타 글래스에 새로 들어간 기능이 그 안면 인식인데 그 앞에 보이는 사람의 안면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제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내년 출시하는 메타 글래스부터는 네, 얼굴 인식 기능이 도입이 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해서 이 사람의 뭐에 연결시킬까요? 당연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과 연동을 해서 이름을 띄워준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씨다, 홍길동 씨다, 존 도다, 하면서 다 띄워주고, 이제 또 하면은 저 사람 팔로우 해줘 하면은 팔로우도 하겠죠? 네, 그렇고요. 아, 여기 있네요. 그 기능의 이름은 슈퍼 센싱이라고 합니다. 슈퍼 센싱. 그래서 30분만 실행할 수 지금 스마트 안경으로는 30분만 실행할 수 있는데, 여러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나 이런 거, 배터리나 네. 이런 거 하겠다. 이 소리겠죠, 네. 그러고 이제 좀,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되게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용자가 열쇠를 챙기지 않으면은 감지해서 알려주고, 퇴근 중이면은, 집에 갈 때 저녁 식사 재료를 사가라고 메뉴를 띄워줄 수 있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가실 때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야 편하겠죠. 이제 그걸 안 쓰고 바라봄 당하는 사람의 기분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러면 약간 카메라 라이트는 맨날 켜지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센서 할 때 좀 이렇게 플래시처럼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카메라 켜졌을 때. 그거 꺼버리지 않을까요? 배터리 관리를 위해서 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모락모락 드네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이야,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틀었다가 지금 얼굴 기능, 얼굴 인식 기능 이런 거 보다가 더 심각해졌는데? 아니, 이런 거는 진짜 어디서부터 코멘트를 해야 될지도 그냥 말문이 막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확실히. 예. 이걸 마냥 좋아해야 되는 건지. 예. 그 다음 소식은요, 이거는 이제 아이폰 관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AI 소식이라면 AI 소식일 수 있는 게 이제 AI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이제 애플의 이제 서비스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가 이제 구글 검색
이제 반독점 소송 패소 이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재판에서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제 Q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워낙 빠르게 바뀌고 특히 요즘같이 AI의 그런 도래도 스마트폰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거는 뭐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애플 임원 리더십 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임원의 얘기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아직도 매출의 반인 회사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물론 거짓말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좀 문맥을 봐야 되는 게 구글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글이 이제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두기 위해서 이제 애플한테 연 200억 달러 정도를 줬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재판에서 구글이 패소하면서 약간 이제 지금 미국하고 지금 법무부 둘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구글한테 너네 크롬 팔아 이 얘기 지난번에 했었죠. 네.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둘이 똑같이 이제 동의하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플한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에디큐의 지금 임무는 뭐냐면 아이폰에 이제 구글이 기본으로 검색 엔진이 달리는 게 앞으로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수입이 안 끊기니까. 수입이 안 끊기니까, 매출이 안 끊기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1년에 이제 200억 달러라는 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사수를 해야 되고 2024년에 서비스 매출이 1000억 달러였다. 1000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200억 달러를 이걸로 받았다. 그러니까 5분의 1이에요. 작년 매출의 5분의 1을 지금 구글 검색 그걸로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니까 애플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사실 지금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여러모로 지금 위기 상황인데 그 얘기 이따가 또 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아이폰이라는 것 자체에 좀 아이폰이라는 그 제품에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을 두는 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설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발언을 바라보면은 어떤 수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야 우리가 이 200억 달러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논리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사파리에 뭐 AI 검색 이런 거를 도입을 하는 거를 검토 중이다는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 얘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뭐, 네, 그럴 수 있어요. 뭐 아이폰이 진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애플이 지금 아마 미는 거는 아마 비전 제품군일 거예요. 이제 비전 프로, 그렇죠. 예, 뭐 AR 안경 지금 최근 들어서 또 AR 안경 루머가 또 뜨기 시작했는데, 진짜로 걔네들이 뭐 그래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과연 그게 10년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당장 내년부터 상대방 얼굴을 인식을 하겠다는데. 그쵸. 그런 거 보면 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네. 예. 일단, 재판에서 얘기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익의 5분의 1을 지키기 위해서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지금, 아까 라이방 얘기한 것 때문에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10년 이내에는 필요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일단,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아까 상대방 얼굴을 인식하느니 뭐 하느니 하는 것은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한데, 일단은 10년 이내로 필요 없어질 수 있다. 요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당장 손에 드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적어도 영화관에서 핸드폰으로 쇼츠 넘기는 사람은 안 나오겠죠. 안경을 이렇게 안경을 딸깍딸깍 하겠지만. 그 안경에서 빛이 날 수도 있잖아. 아, 그런가? 약간 코난 그거 마냥. 위로 이렇게 안테나 찡 나오고 띠릭띠릭. 아니, 안경이 딱 빛나는 거죠. 예, 녹색으로, 이제.
예. 그러네요. 예. 예. 그 다음은 좀, 이거 보고, 예! 이랬는데, 뭔가요, 이거? 네. 그리고 오피스 쓰세요? 일단. 저는 맥을 쓰는데요. 뭘 더 바라세요? 물론 저는 이제 업무상 워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예. 사실 네. 회사에서도 구글 닥스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구글 문서를 더 많이 썼던 것 그쵸. 같고. 예. 요즘은 구글 닥스를 많이 쓰고, 예. 국내에서는 이제 관공서랑 일을 많이 하면 한글을 많이 쓰고, 워드를 많이 쓰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약간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 당.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예전 회사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를 극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오피스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물론, 네. 물론 팀즈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럼 이제 이제 불행한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하고 일단은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오피스를 전부 주잖아요. 저희 그쵸. 전부 안 줬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고 그냥 대부분 다 구글 문서. 한때는 드롭박스 페이퍼. 이제 드롭박스를 더 이상 돈이 없다고 안 쓰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와, 그 드롭박스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옮기는 거를 했었는데 진짜 죽여주더라고요. 어떻게 했나 몰라. 진짜. 뭐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네, 안 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안 쓰고요. 예, 뭐 하여튼 네. 네. 근데 이제 구글이래. 윈도우 오피스, 마이크로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오피스 365,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상당한 이름이 붙은 그 친구들이 이제 이름이 몇 개요? 365, MS365라고 부르죠, 보통. 일단 그 친구들이 이제 로딩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특히 그 코파일럿 들어간 이후로부터 되게 많이 느려졌거든요. 메모리를 다 쳐드셔야 되니까요. 네, 그쵸.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피스라는 그 공통된 뭔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워드 따로, 엑셀 따로,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상당히 느려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윈도우 부팅할 때 오피스의 기능들을 조금씩 로딩을 같이 걸도록 하자라고 요거를 윈도우 인사이더 빌드에다가 이미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해서 배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드 옵션에서 끄실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켜놓으면은 나중에 워드를 킬 때, 엑셀을 킬 때 빠르게 열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윈도우가 부팅이 늦어질 수 있다. 왜냐? 윈도우 부팅할 때 이미 켜놓고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워드를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게 빨라질 수 있는데, 워드를 안 쓰시는 분은 워드를 깔아놓기만 해도 일단 얘가 메모리 한 칸을 점유하고 있다. 마치 크롬같이 백그라운드에서 돌면서 메모리를 잡아먹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윈도우 부팅할 때 그 부팅 속도 빠르게 하겠다고 전원 끄는 거를 완전히 안 꺼지게 해놨다는 얘기를 전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뭔가 옛날에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윈도우 부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놓고, 워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 윈도우 부팅을 늦췄다는, 말도 안 되는.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오피스를 안 사용하시면, 웬만하면은, 삭제하시는 게 좋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윈도우 깔면은 자동으로 워드가 깔려있는 거로 알아요. 아마, 기본 그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기본 설치에 깔려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구독이 안 돼 있으면 그 옵션을 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데 워드를 자꾸 켜주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러니까요. 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렇게 해서 열잖아요. 만약에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열면은 편집을 못하게 해서 그냥 뷰어로 켜져요. 그럴 거면 차라리 워드 뷰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던가, 아니면은 진짜 최소한의 기능이란 게 있나?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아예 그런 건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구나. 그렇죠. 굳이 MS365를 결제할 필요가 없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예. 그나마 끌 수 있다니까 다행이었는데 하여튼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그래요. 윈도우 할 때도 이제는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좀, 네. 예. 이제 아예 그 옵션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쵸.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네.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씩, 약간, 그걸 하나둘씩 차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네. 우회 포인트들. 하여튼. 그 와중에 말이죠. 이거는 오늘 따끈하게 나왔던, 그런 소식인데, 바로, 이제 갤럭시 S25 엣지가 공개가 됐어요. 이게, 원래는 지난번에 S25 때 그걸로 나왔었고요. 티저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품 전시가 실제로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목업 제품이었겠지만, 목업으로 전시가 됐었다고 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공개가 됐고, 오늘 이제 판매를, 이제 출시가 다음 주부터 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두께가 5.8mm라고 해서, 이제, S25 중에서는 당연히 제일 잘 붙고요. 지난번에 278만원짜리 갤럭시 폴드보다 살짝 더 두껍습니다. 이제 폈을 때 두께보다 살짝 더 두껍고, 무게가 163g이라서, 이제 기본형 S25, 그러니까 6.2인치짜리보다 1g 더 무겁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만져봤거든요. 만져봤는데, 확실히, 얇은 거는, 이제 좀 그렇다, 그래, 이런데, 이제 가벼운 건 확실히 체감이 되는, 그런, 무게는 확실히 체감이 됐고, 이제 물론 이제 얇은 것도 이제 이렇게 좀 얘네들 6.7인치다 보니까 좀 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잡기에 좋기는 해요. 이제 좀 더 얇으니까. 이제 그립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여기에 조금 더, 요건 좀 적당한 두께 케이스를 더하면은 휴대성은 확실히 그 화면 사이즈를 생각하면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 외에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 이름도 참, 12기가 램이고, 그 다음에 256기가랑 512기가 저장 공간이고요. 당연히 얇게 만들다 보니까 좀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가 하나 빠졌어요. 원래는 이제 갤럭시 S25랑 S25 플러스도 트리플 카메라 구성인데, 얘는, 메인 카메라랑 이제 초광각 하나씩 해서 듀얼 카메라가 됐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메인 카메라를 울트라의 2억 화소 센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니까 10배 줌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이 있더라고요. 아마 너머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그리고, 배터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3900mAh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갤럭시 S25 플러스가 이제 4900mAh란 말이죠. 그래서, 걔보다는, 확실히 적고, 심지어 이제 S25가 4000mAh라서 100mAh 더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화면도 더 크고 이러니까는 아마 이제 S25 시리즈 중에서는 배터리가 제일 안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티타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얇은 걸 원하세요? 갑자기. 휘지 않을까요? 방성도 신경 썼대요. 이제 울트라에 쓰는 티타늄 프레임을 썼다고 하고, 커버 유리도 요번에 새로 나온 거,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를 쓴다고 하고요. 그래서 강성도 신경 썼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두께는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일단은 무게가 오히려 더 그쵸, 무게가.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카메라 3개를 놓고 그 정도의 무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그거죠. 사실 카메라를 하나를 뺀 이유도 결국은 이제 안 그래도 얇아지면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좁아졌는데, 그걸 또 최대한 배터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카메라 하나를 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폰 지금 17 에어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비슷한 이유로 아마 카메라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걸 거고, 그런 건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옛날 2010년 초반 때? 그때 되게 얇은 게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초반, 중반 그때쯤에. 다 얇으려고 아주 그냥, 단체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얇고 그런 거보다도 배터리 오래 가고, 카메라 사진 잘 찍히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스마트폰들도 다시 두꺼워지고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갔는데,
다시 이제 트렌드가 지금 이제 얇은 거 트렌드가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누가 이걸 내놔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이러고 있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라인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라인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삼성은 일단은 약간 애플보다 먼저 내야겠다라는 그거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내놨죠.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이제는 뭐 폴더블도 지루하다고는 하는 마당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차별점을 보여주려면 이제 새로운 거를 찾다가 이제 낮은 게 아니라 저 얇은 거를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얇게 만들어서 이제 가벼워지고 뭐 잡기 좋고 뭐 이런 장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근데 이게 정녕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사실 얇아지니까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발열 처리는 잘 될까라는 삼성이 이제 워낙 발열과 지독한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근데 잘 팔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팔릴 것 같은데 일단 가격도 가격이고 카메라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그래도 뭐 2억 화소 챙겨준 거는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지금 가격이 149만 6천 원부터 시작이죠. 아마 제 기억하기로. 지금 더블 뭐 그거 하고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럼 512 선택하면은 1테 아닙니다. 그냥 256 가격에 512 주겠다 이 소리겠죠. 뭐. 네, 그쵸. 네, 결론적으로 150만 원에 512 주겠다. 정도. 모르겠네요, 전.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가격대가 오히려 뭐 얇다, 싸다 하고 스펙을 조금 낮춰서 싸게 팔았으면은 그러면 A 라인이 되겠구나. 양쪽으로 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네. 제 생각에는 25 라인 중에서 뭐 어디로 울트라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 뭐 이랬던 사람들한테 조금 어필을 하려는 건가 싶은데 크게 소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17 에어는 또 뭐가 또 달라질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나온 마당에 뭔가 차별점이 있을까? 뭐 그런 궁금한 것도 들고 저는 이게 약간 사람들이 원하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여전히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좀 애플의 아까 저희가 이제 서비스 매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옛날에 이제 애플하고 에픽이 이제 법정에서 한판 싸움했던 거 그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재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에픽이 완전히 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이게 뭐였냐면은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 이제 포트나이트가 iOS 이제 아이폰에서 됐던 시절에 이제 에픽이 몰래 이제 자기네들 애플 몰래 자기네들 스토어를 다이렉트로 이제 그 게임 현질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 갑자기 짜잔 하고 배포를 했어요. 애플이 화들짝 놀라서 바로 곧바로 이제 포트나이트를 내렸고요. 왜냐면 그 인앱 구매 모시기 그것 앱 내 구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더니 에픽이 기다렸다는 듯이 애플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작전이었던 거예요. 애플이 이렇게 할 게 뻔하니까 우리는 바로 고소장을 준비해서 이걸로 바로 고소를 때려버리자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요. 그게 언제였냐? 하여튼 꽤 오래 전이었어요. 근데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에픽이 고소한 거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플이 이렇게 뭐 하나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부당하게 이제 우리를 잘랐다. 뭐 이거를 먼저 고소한 거고 그 다음에 애플이 다른 앱스토어들을 허락하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외부 링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외부에서 결제를 하면 애플의 이제 앱 내 구매에서 사는 것보다 그런 콘텐츠 뭐 구독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게임 현질을 하는 거를 뭐 더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크게 세 가지를 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 중 두 가지는 졌어요. 일단은
뭐 애플이 부당하게 포트나이트를 내렸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니네가 일단 뭐 이게 애플의 이제 그런 앱스토어 조항이 뭐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어쨌든 니네들 어긴 거니까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 그래서 졌어요. 그리고 다른 앱스토어를 애플이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이제 강제를 해달라. 이것도 얘네가 만든 플랫폼이니까 얘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잘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발자들이 다른 곳으로 링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에픽이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한테 이걸 시정하라라고 했는데 애플이 이걸 어떻게 시정을 했냐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7%가 이렇게 링크 아웃은 해줄게. 대신에 니네들이 이렇게 링크 아웃해서 하는 것에 27%를 우리한테 수수료로 떼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네,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에픽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제소를 한 거죠. 재판관님 애플이 당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데요? 재판관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에픽이 처음으로 애플을 고소했던 게 2020년이었습니다. 벌써 5년 전이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재판관이 애플한테 이제 당장 그만둬라 이런 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 와중에 뭐 이제 이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뭐 이제 그 재판 도중에 파이낸스 쪽 VP가 나와서 했던 이제 그 증언들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라는 이제 이런 위증을 했다라고 이제 판사는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이제 그 형사적 그런 조사가 들어갈 거다. 뭐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판결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 왈가왈부했던 그 문서들이 유출이 됐나 봐요. 유출이 됐든지 아니면 증거로 제출이 됐든지 그런 네.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외부 링크를 허용해 줘야 된다는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 필 실러가 그거를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팀 쿡이 이제 루카 마이스트리라고 이제 그 CFO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이제 AI 칩 얘기할 때도 나왔던 그 아저씨인데 약간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앱스토어 수익을 이제 그 수수료를 보전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서비스 매출이 깎인다. 왜냐하면 30%잖아요. 모든 앱스토어 그게 30% 버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이라는 게 애플이 주장하는 거 그런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이런 건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은 아까 얘기한 구글 검색딜도 서비스 매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받는 이런 30% 수수료 다 떼는 거,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깎이면은, 요즘 이제 애플이 계속해서 이제 미는 게 이제 서비스 매출이잖아요. 왜냐면 아이폰 매출은 이제 좀 약간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서비스 매출을 이제 어떻게든 성장을 시키려면은, 어떻게든 이 수수료를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팀 쿡이 이제 마이스트리의 조언을 따라서 무시를 하기로 한 거다라고 이제 그 판사는 판단을 한 거고요. 하여튼 이럼에 따라 일단은 애플은 항소를 했지만 일단은 그 판사의 이제 판결을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도 하긴 했지만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거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새로 이제 수정을 해서 외부 결제를 완전히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27%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이에 맞춰서 에픽도 무슨 이제 게임 개발자들 대상으로 우리 거 쓰세요. 애플 그 인앱 결제 쓰지 말고 우리 거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얼마였더라? 12% 수수료? 아니다. 첫 100만 달러 1년에 첫 100만 달러 매출까지는 수수료 공짜.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12%인가? 네, 12%. 예, 12%의 수수료. 그러니까 애플이 30%보다 훨씬 싼 거죠. 애플은
뭐 100만 달러고 자시고 무조건 이제 그 30%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킨들 이제 아마존 킨들 앱도 이제 책을 이제 그 앱을 안 나가도 살 수 있는 옵션을 그러니까 아마 이러나 저러나 근데 앱 안에다가 이제 그 서드파티 결제 모듈을 탑재하지 못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러나 저러나 웹사이트로 나가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빡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킨들을 책을 사려고 하면은 안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도 이게 앱스토어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책에 대한 언급이 아예 못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 관련 이제 조항이 다 풀리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아예 그냥 외부 링크를 그냥 걸어도 되는 거죠. 이제 이 책을 사시려면은 딱 누르면은 바로 웹 브라우저로 튕겨 나가서 거기서 이제 아마존 로그인을 해서 책을 사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완전히 앱 안에서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라이프나 아니면은 이제 스트라이프나 아니면 그런 이제 왜 인터넷 이제 그런 서드 파티 이제 그런 PG 있잖아요. 미국 PG 결제사들, 페이팔 뭐 이런 애들. 얘네들도 이제 그런 앱 내 이런 구매 그런 이제 API들을 지금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트리언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온라인 크리에이터 서포트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아예 앱스토어 이제 인앱 결제를 안 쓰는 그러니까 자체 그거를 쓰는 이제 그 앱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다양하게 이러고 있죠. 근데 이 모든 변화는 미국에서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쵸.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유럽만 이렇고 다른 나라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근데 관련 법안을 내자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게 그거잖아요. 사실 원스토어 밀어주기 뭐 이런 느낌이어서. 이상한 대로 튈 것 같죠. 네, 그쵸. 네. 그 와중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하원인 것 같아요. 하원에서 지금 발의된 법안인데 바로 이런 플랫폼 이제 뭐 iOS나 안드로이드 이런 데서 서드 파티 앱 스토어를 설치를 못 하도록 막는 거를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이제 제출이 됐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간 EU DMA 수준의 이제 지금 법안이 미국에서도 지금 제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 에픽과의 그런 법정 다툼에서 이제 판사가 이제 그거를 한 거는 법원 명령 한 건 어디까지나 법원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재판 결과가 다시 뒤집혀질 수 있지만 아예 이거를 법으로 이제 해버리면은 이제 애플도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마 엄청나게 로비를 써대면서 제끼면서 싸울 겁니다. 진짜 애플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뭐 일단은 이게 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했어야 됐다. 그쵸. 양보를 해서 조금만 양보를 했어도 자기 챙길 것의 대부분은 챙기면서 이렇게 이제 호되게 당하진 않았다. 이렇게 뭐 정부한테 이제 호되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풀어줘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영세한 인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자기네들 그거를 위해서 다른 데에 결제 피지를 붙이고 결제 피지 API를 붙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애플의 이제 인앱 구매 API나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 훨씬 나은 거예요. 물론 내가 절대로 30%는 내가 절대로 못 내겠다 싶어서 저 에픽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냥 30%는 그냥 내가 그냥 이거를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그거에 대한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애플 거를 사용했을 텐데 괜히 아득바득 이렇게 이제 애플이 버티고 버팅기니까 개발자들이 아니어도 그냥 이제 판사던 아니면 정부 이제 입법부던 이런 데서
제재를 걸어버리는 거죠. 괜히 적당한 선에서 이제 좋게 좋게 이제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얘기가 안 됐을 거고, 이렇게까지 뭐 이제 저기 하원 의원들까지 뭐 이제 국회던 창원 의원들이 들러붙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보입니다. 제가 지역보예요. 이건 진짜로 지역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팀 쿡의 애플에서 가장 큰 오점이 될 것 같아요. 팀 쿡의 애플에서 제일 큰 오점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그래요. 뭐 나비식 키보드 뭐 이런 거, 나비식 키보드 뭐 그런 실수 할 수 있죠. 뭐 디자인 실수할 수 있지, 설계 미스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여러 번 이제 코스 코렉션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이제 여론을 돌릴 수 있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죄다 무시하고 이제 이 서비스 매출을 어떻게든 최대화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빠득빠득 다 댐비고 다 붙고 뭐 로비하고 뭔가 하라고 하면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고 27% 30% 수수료 포기하랬더니 거기다가 27% 수수료를 붙여버리고 뭐 이러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애플 업본 거예요. 애플이 여태까지 그렇게 서비스 매출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사인들을 무시하면서 달렸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서비스 매출이 다 날아가게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저도 고집 피운 결과라고 생각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지금도 보면은 그런 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쿠키 충전할 때 온라인에서 하면 더 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멘트가 나오는 이상 사실 수수료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식으로 우회 결제를 유도를 하잖아요. 원래는 유도하다가 이제는 안 되게 바뀌었고, 다 막았죠. 그리고 네. 네, 다 막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충전하면 더 싸요라는 거를 오히려 기입을 안 해가지고 오히려 그 서비스가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애플에 좋은 인상은 남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픽에서 이렇게 걸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소송하고 뭐하고 하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가 뭐 수수료를 조금 낮췄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용 계제는 똑같이 하되 뭐 어떻게 뭐 다른 방식으로 바꿨다던가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당할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득바득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30% 매겼다가 아예 이걸 명문화를 당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요 30%를 걸고 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에픽이건 어디건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조정을 해나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사실 아까 뭐 패트리온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독 서비스는 핸드폰에서 구독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구독하는 게 저는 그게 제 패턴인데, 근데 뭐 핸드폰에서 하는 사람들 많죠. 네. 네. 아마도 그거는 제가 컴퓨터 화면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아닙니다. 예, 요즘이라기보다는 그냥 핸드폰에 익숙하신 분들 그렇게 네. 얘기를 해야죠. 요즘만 그럼 요즘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더 많이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당장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핸드폰을 더 많이 쓰시거든요. 컴퓨터는 안 쓰시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했을 때 제일 맞기야 하죠. 근데 그렇게 따졌으면은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쿠팡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핸드폰 페이를 당장 묶어놓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다 만약에 그 결제를 다 묶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불만이 엄청 컸을 거기 때문에 게임에서도 이것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게임이란다. 앱에 이제 다른 것들에서도 거의 비슷한 입장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는 쿠소님 말씀처럼 좀 애플이 계속 딜을 했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고자세로 나왔으면 안 됐다. 그런 그쵸. 생각입니다. 사실, 그쵸. 예.
괜히,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뭘 말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냐. 그렇네. 뭘 말해야지 했는데,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하겠다. 네, 하여튼, 이게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과격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 쿡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좀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애플의 임원들은 보면은 다 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조니 아이브도 이제 그 나비시 키보드라는 똥을 던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자세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늦었죠. 예, 이미 벌어질 건 다 벌어졌고 제 생각에 지금 보니까 지금 또 이걸 항소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항소했고 이미 그런 거 보니까 네. 이 애플도 끝까지 갈 생각인 것 같고 이게 그걸 모르는 걸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빠득빠득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더 주목이 갈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뭐 그놈의 서비스 배출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는 네, 그놈의 서비스 배출이 뭔지 참 그런 생각 들고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냐. 진짜 미치겠네 정말. 피곤하셔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했을 때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들으시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후속훈점/cast/228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기사로 정리해놓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셔서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볼게요. 결국은 일단은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드디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아직 이게 중앙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언제는 끄고 언제는 뭐 온도가 몇 도 넘어가면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틀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버텨야 되더라고요. 참 포스트쇼에 잠깐 얘기를 할까요? 저 썬더볼츠인지 뉴 어벤져스인지 네 스포일러 해도 되죠? 네, 상관없죠. 뭐. 이미 보실 분들은 다 본 것 같고. 네. 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마블이 참 위상이 그러네요. 하긴 뭐 미션 임퍼서블 나오는 등판하는 순간 이제 뭐 다 빠지겠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CGV가 저거 특별관을 다 선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 내려갈 준비가 끝난 게 아닌가.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지 않았나? 네, 그쵸. 네. 뭐 예상했던 대로여서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됐다 싶고 이게 예전에는 캐릭터가 나오면은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뭐 얘 새 능력을 뽐내주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적당하게 빌런 역할로 잘 만들어줬으니까 나머지는 다 있던 친구들이고 해가지고 그냥 큰 문제는 없었지 않나 싶고 오히려 오랜만에 영화가 그냥 영화 흘러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뭐 이제 전반적인 뭐 MCU의 그 큰 얼개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영화다 보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아까 관세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 스튜디오 촬영 잠깐 얘기했던 게 이번에는 원래 그렇게 뭐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하던 장면들을 이번엔 다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실감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제작진이 다 A24에 있던 제작진들을 그대로 떼왔던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블이 자존심을 버린 게 크지 않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건드릴 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히. 안 건드릴 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어벤져스 1편도 뭐 물론 조스 위던이긴 하지만 조스 위던한테 정권을 줬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약간 적당한 이게 초반 이제 어벤져스 이제 페이즈 1, 2에는 이제 걔네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마블 뭐였지? 크리에이티브 코미티인가?
예, 그 악명 저 높은 6명. 예. 걔네들 때문에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거의 그렇게 나온 이유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문이고 뭐 아이크 펄머터 때문이고 이야기하면 진짜 이제 또 길어지는데. 일단은 매우 길어지는데 한번 아이작 펄머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가관인 인간입니다. 하여튼 뭐 재밌게 봤고요. 저는 버키랑 버키의 서사가 참 멀리 왔구나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확실히. 네, 예. 나중에 쿠키 장면 확실히 이제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아무래도 판타스틱 4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죠. 딱 봐도 판타스틱 4에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좀 윗분들이 관여를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하여튼 그 다음은 이제 판타스틱 4니까 뭐, 알겠죠. 판타스틱 4가 어떻게 나오지. 뭐, 아이맥스에서는 뭐, 카운트다운이 그거라면서요. 네, 판타스틱 4 컨셉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영화 홍보부터를, 그거를 아예 마케팅으로 깔아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엄청 돈을 많이 걸고 있구나, 많이 쏟고 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랜만에 판권 찾아왔으니까 이제 살려줘야죠. 원래는 이제 판타스틱 4 자체를 아예 마블에서 없애려고 마블 쪽에서는 엄청 노력을 했던 거여서 이제 다시 찾아왔으니까 다시 살려줘야죠. 뭐 이건 좀 만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긴 한 짓거리였는데 일단은 예고편 보니까 그 밑에 20세기 스튜디오가 아직도 붙어있긴 하더라고요. 뭐. 예, 뭐,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재밌게 봤고요. 뭐, 미션 임파서블은 어떨지 조금, 이게 7편이 좀, 이제, 뭐, 데드 레코닝이 좀 생각보다 별로였다라는 그게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파이널 레코닝에서 그걸 어떻게 매듭을 짓긴 할 건지, 약간 그거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과연 끝내긴 할 건가. 예고편 보면 끝내야 되는 것 같던데. 뭐 제목이 일단 파이널이니까, 뭐, 파이널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지금 루머가 있었잖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 했다며, 톰 크루즈가. 이게 되게 웃겨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계속하라는 건 이제 영화사 쪽이고, 제작자가 나 하기 싫어요 이러는데, 여기는 제작자가 나 계속하고 싶어요 이러고, 이제, 그 영화 배급사에서 뜯어 말려야 돼. 스튜디오에서. 네. 뭐냐고, 이게. 예, 좀, 예. 되게 좀 보면서 어이없었어요. 그 뉴스 보면서.